실제로 이런 걱정들은 우리 생각만큼 잘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치의과 20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황은서라고 합니다. 저는 이돌 상담센터에서 2개월 동안 공부하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연세대학교 치의과를 굉장히 멋있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의학 계열로 진학하기 위해 반수를 결심하면서 연세대학교 치의과는 굉장히 가고 싶었던 학교이고 학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만큼 연세대학교 치의과에 합격하였다는 것은 입시를 넘어 오랜 소망 중 하나를 이뤄내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입시에서도 대학에 합격하여 합격의 기쁨을 누렸었는데요. 올해에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공부하고 힘든 순간을 견뎌내어 수능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여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수험 생활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짧고 면접, 논술, 수능을 전부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간, 예를 들어서 매일마다 몇 문제씩 습관적으로 문제를 푸는 등 허투루게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모의고사 하나, 책 한 권 헛되게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한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틀린 문제를 보고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풀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수능에서 과연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내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왔습니다. 그래서 학원 수업보다는 많은 자습 시간을 통해서 제 실력을 점검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피드백하는 데 있어 주변의 선생님들과 멘토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험이나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공부이든 철저히 피드백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유지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낳게 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재수종합학원을 다녔었는데요. 모의평가를 보고 학원에서 하는 자습 시간보다 더 많은 자습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학원을 나와서 집에서 하는 것과 독서실에서 하는 것, 그 두 가지 중에서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독학하며 자습 시간을 확보한다 해도 주변의 감시나 도움 없이는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학관리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저에게는 공부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독학관리학원을 알아보면서 과연 얼마나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까다롭게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책상 사이의 간격이나 책상의 크기, 수납 여부 등을 고려하면서 학원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제 기준에 미치는 학원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돌이 다른 학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제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 남은 수험 생활을 이돌에서 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자습 시간이 주어지면 원할 때마다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는 등 불규칙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돌에 왔을 때 수업 시간 외에 교실에서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온다는 규칙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공부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을 할지만 정해놓고 각각 몇 시간 동안 할지를 정해놓지도 않을 뿐더러 잘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제한되고 공부 시간과 쉬는 시간이 철저히 나눠지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각 과목에 대한 시간 분배를 철저히 하게 되고 플래너를 작성할 때도 어떤 과목을 할지 외에도 각 과목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할지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하루 자습 시간을 어떤 과목에 얼마나 투자할지 지속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 과목에 치우치지 않고 제가 부족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학원에서 제공되는 실전 바이오 리듬 프로젝트와 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쌓은 실전 경험이 실제 수능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 재수종합학원에서 학생들이 다 같이 보는 모의고사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학원으로 옮길 때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돌에 와보니 수능 바이오 리듬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른 학원에서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모의고사를 볼 수 있었고 오히려 실전 경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저에게 더 효과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습실에서 혼자 푸는 것과는 달리 별도의 공간에서 다른 학생들과 같이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모의고사를 보는 연습을 통해 시간 분배와 멘탈 관리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르는 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수능만큼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고 감독관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해결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생활 측면에서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편이어서 사실 학원에 올 때에는 전자기기를 두고 그냥 딴짓하는 경우를 미리 차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습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인강의 필요성을 깨닫고 태블릿 PC를 학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의욕이 불탈 때에는 딴짓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점점 딴짓을 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딴짓을 하려고 보니까 이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전부 막아놔서 딴짓을 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돌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인강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제가 잠이 좀 많은 편이라 아침 시간에 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감 선생님들이 짜증날 정도로 너무 잘 깨워주셔서 아침잠도 줄이고 자습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규칙을 어기면 벌점을 주시고 심할 때는 퇴원이라는 페널티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험생활 동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돌에 다녀보니 선생님들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제 공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부하면서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겠는데 이 부족한 부분을 외우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돌의 선생님들께서는 유명 인강 강사들과 교재들을 평소에 많이 접해 보셨기 때문에 제게 딱 들어맞는 커리큘럼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니 제가 혼자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더 신뢰가 갔고 실제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통유리실에서 공부를 하였는데요. 제가 원래 공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원래는 방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통유리실을 써보니까 수납 공간도 넓고 책상도 크고 편해서 마치 집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감 선생님도 관리를 해주시니 집에서 혼자 공부한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9월 모의고사 때 성적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저는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이 틀렸는데 실제 수능이었으면 정말 큰일 난다는 생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9월 모의평가에서는 고전시가 부분에서 애를 많이 먹었고 그제서야 고전시가 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출 분석도 완벽히 하였다고 생각했는데 실전에서 적용하는데 부족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적이 떨어지면 오히려 그 이유를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피드백한 부분을 실전에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사설 모의고사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다시 본다 해도 성적이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그렇게 피드백을 하다 보니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제가 원하는 목표에 다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부하다가 슬럼프가 오면은 제가 가고 싶은 연세대 치의학과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연세대 치의학과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원래 처음에 목표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 수강편람을 찾아보기도 하고 학교에 진학한 제 모습을 상상해보면서 저는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슬럼프가 오면 다른 취미 생활을 하거나 쉬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원래 목표를 다시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수험 생활을 하면서 수능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맞는지 아니면 수능까지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할지 이런 걱정들을 언제나 하고 있고 그리고 수능 전날까지도 시험에 대해서 걱정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수험 생활을 해본 경험으로서 뻔한 얘기지만 실제로 이런 걱정들은 우리 생각만큼 잘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 편이었고 대부분 그 생각은 부정적으로 흘러가기 쉬웠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한 방법은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11월 수능을 너무 멀거나 길게 보지 않고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는지 파악하고 그 시간을 짧게 나눠서 단기적인 목표를 하나하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을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나눠서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걱정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거나 멘탈이 흔들릴 것 같은 데는 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멘탈을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 생활 동안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노력해서 원하는 대학에 모두 합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